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용장 결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저희는 계속 무역대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이 TT 방식, 즉 송금 방식을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심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예, 오늘은 세 번째로 신용장을 활용한 결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무역을 뭐 잘 모르시라도 모르셨더라도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그동안 아니면 처음이시더라도 신용장이란 말, 즉 Letter of Credit, LC에 대해서는 아마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신용장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한 뭐 1, 2주에 걸쳐 가지고 신용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의 개념은 사실은 상당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는. 그러면 그 신용장이란 뭐냐? 신용장이란 자금력이 풍부하고 국제적으로 신용이 있는 은행이, 여기서 은행이라는 건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되겠죠. 그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출상에게 수출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는 은행이 발행한 확약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예, 간단한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장 거래한다라고 얘기하면 본질적으로 지급 시기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신용장 방식은 후불 거래다, 선불이 아니고 후불 거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용장 거래를 할 때는 수출상에 먼저 선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선적한 다음에 은행에 청구를 해서 그 수출 대금, 그 외상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받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장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신용장이란 은행이 발행한 수출 대금에 대한 지급 확약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용장 거래는 본질적으로 후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상에 먼저 선적을 하고 선적한 다음에 돈을 받아가는 거다. 신용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 결제 수단은 아니고요.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은행의 약속을 나타낸 지급 확약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용장은 그냥 단순한 서류예요. 나중에 이제 신용장을 제가 해설도 해드리겠지만은 신용장은 대개는 이제 영문으로 표시한 그 은행이 수출상에게 내가 대금 줄게, 수출 대금 나한테 청구해, 이러이러한 서류만 제출하면 내가 줄게 라는 은행의 확약서다라는 것이죠. 이제 개념이 잡히셨죠, 그쵸? 그러니까 이 신용장이라는 거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꼭 무역에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그러한 방식도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신용장의 개념을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자꾸만 오빠 그 다음에 뭐 동생 얘기를 자꾸만 해드리지만 비유로서 오빠가 자꾸만 여동생한테 돈 꺼달라고 그럴 때 동생이 돈 받는 게 만약에 불안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집안에서 제일 믿을 만한 그리고 지갑이 두둑한 분이 아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빠, 오빠가 자꾸만 돈 꺼달라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아빠가 야 꺼줘. 아빠 믿고 꺼줘. 아빠가 그동안 아빠가 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딸내미 입장에서는 돈은 오빠한테 꿔주지만 받는 거는 아빠한테 받으니까 오빠한테 돈 빌려줄 때 그다지 불안함을 안 느낀다는 거죠. 그쵸? 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랬을 때 아빠가 말로만 아빠가 줄게 그러는 게 아니고 아예 확인서를 한 장 써주는 거예요. 종이 갖다 놓고 채권자 딸내미 누구누구, 채무자 아들내미 누구누구,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꾼 돈은 아빠가 확실히 지급하겠음. 그 대신 다음과 같은 증빙을 해라.
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아빠가 딸내미한테 주면 그게 바로 아빠가 발행한 신용장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면 딸내미는 오빠가 오빠한테 돈 꿔줄 때 그다지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 신용장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가 많이 어떠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신용장의 개념 한번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용장이란 개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여기서 개설 의뢰인 그러면 누구냐면 이거는 수입상이 돼요. 수입상. 그러니까 수입상의 요청에 의해서 개설은행이 그러니까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출상에게 여기는 잠깐 놔두고요. 서류 요건 충족 시 요거는 빼고 수출상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조건부 지급 확약서다.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 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이 수출상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 확약서다. 간단하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근데 이 신용장이 발행이 되려면 개설은행이 그냥 아무 때나 아무 조건 없이 발행해 주는 건 아니고요. 개설 의뢰인 수입상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서를 써가지고 누구누구에게 신용장 좀 발행해 주세요 라고 apply 신청을 하게 되면 개설은행이 수출상에게 발행하는 지급 확약서다. 자, 그러면 개설은행이 아무리 수입상이 요청을 하더라도 무조건 발행해 주는 건 아니겠죠. 왜요? 확약서를 발행한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개설은행이 자기 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지급을 해줬는데 나중에 개설은행한테 그 돈으로 수입대금을 입금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은행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설은행은 반드시 수입상에게 담보를 요구해요. 담보. 만약에 10만 불짜리이시다. 그러면 10만 불 이상에 해당하는 대개는 부동산 담보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담보를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만 이 신용장을 개설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담보를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죠? 혹시라도 나중에 먼저 선지급해 줬는데 나중에 바이어가 자금 결제를 하지 않을 걸 대비해 가지고 미리 담보를 잡아놓는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신용장이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 확약서다라는 거죠. 근데 무조건적인 지급이 아니고요. 조건부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조건이냐면 바로 서류 요건 충족 시. 따라서 신용장을 개설할 때 신용장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46A 항목에 보면 나중에 이제 신용장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신용장에 보면 돈을 받아가려면 이러이러한 서류를 제출해라. 대개는 어떤 서류냐면 선적을 했다는 증빙 서류들. 예를 들면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비엘,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신용장마다 다 다르게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서류 요건이 충족됐을 때, 그러니까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정확하게 제시가 됐을 때만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지급 확약서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선적을 제대로 잘하더라도 이 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 신용장이 확실한 결제 수단이나 믿을 만한 거냐? 신용장은 부도 안 나냐? 어떤 사람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신용장도 불안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래도 외상 방식 결제 중에서는 제일 안전한 건 사실이에요. 왜요?
믿을 만한 은행이 돈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TT 방식 후불이나 추심 방식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라는 거죠. TT 방식 후불은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바이어만 믿고 외상을 주는 거고, 추심 방식이라는 거는 TT 방식보다는 조금 안전하죠. 그렇죠? 은행을 통해서 환원을 발행을 하고 대금을 청구하게 되니까 은행이 대신 받아주는 거니까 둘 사이에 당사자들끼리 믿고 거래하는 것보다는 은행이 끼어있고 환화음이 끼어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는 더 안전한 게 LC라는 거죠. 왜요? 추진 방식은 바이어가 결국은 막판 끝까지 버티기를 하는 거지. 나 부도낼 거야. 그럼 그건 돈 회수가 안 돼요. 근데 LC라는 거는 누구 믿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은행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T 방식 후불이나 추진 방식은 이건 바이어의 신용을 믿고 바이어가 돈을 갚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는 거고, LC 방식이라는 거는 똑같은 외상이지만 바이어가 아닌 자금력이 풍부하고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은행을 믿고 은행한테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LC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LC도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의견은 근거는 뭐냐면 서류 요건 충족이 돼야만 지급을 한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거나 요구하는 서류들 중에 몇 개를 한두 개라도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하면 돈을 못 받는다는 거죠. 아무리 선적을 잘해도. 그렇죠? 네. 근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신용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신용장이 뭐니?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야, 그건 은행이 발행하는 수출대금, 외상대금에 대한 지급 확약서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신용장은 돈이야.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확인서예요. 근데 신용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은행이 발행했으니까. 믿을 만한 은행이 외상대금을 준다는 확인서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상당히 외상거래이지만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개념은 이해가 되셨겠죠? 간단하죠, 그죠? 엄청 간단해요. 그러면 이러한 신용장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수출상에게는 대금 회수의 확실성이 높아진다. 뭐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은행이 지급해 주니까. 외상이지만 그 대금을 은행한테 직접 받으니까. 또한 수출 대금의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건 뭐냐면 선적한 다음에 그 다음날 여러분들 거래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심사를 해요. 심사한다는 건 뭐예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그대로 갖춰졌는지 그걸 확인하고는 확인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 대금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용장 거래하시게 되면 선적하고 빠르면 그 다음날 서류만 잘 제출하면 바로 돈을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신용장을 근거로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컬 LC라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로컬 LC 내국 신용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국 신용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은행에서부터 은행에다가 로컬 LC 내국 신용장 개설을 의뢰를 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그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할 때 구매용으로 로컬 LC를 발행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출상이다 그랬을 때 만약에 100만 불짜리 LC를 받았다. 근데 원자재를 90만 불어치를 국내 업체한테 구매한다 했을 때 현금으로 90만 불을 원자재 업체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또 LC를 발행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로컬 LC다. 그쵸?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무역금융의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로컬 LC 얘기는 제가 또 이제 자세히 또 해드릴 거예요.
얼굴이 너무 내려와 있네요. 예, 올려놓을게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 다음에 수입상행위는 납기를 통제할 수 있고, 이건 뭐냐면 신용장에 보면 셀러 바이어가 서로 간에 계약한 그 선정 날짜가 그대로 LC에 찍혀 있어요. 기재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셀러 입장에서. 그래서 그 날짜를 반드시 지키게 돼 있거든요.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신용장 거래라는 거는 서류도 중요하지만 기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만 대금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선정 날짜예요. 선정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느 정도 납기를 통제할 수가 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확실한 거죠. 뭐 확실히 납기를 통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TT 방식이나 아니면 추심 방식보다는 셀러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가 조금 더 확실한 방식이기 때문에 에이 그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가격 좀 깎아주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신용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신용장이면 얼마, TT 방식이면 얼마, 추심 방식이 얼마 뭐 이렇게 하지는 그건 않고요. 예. 이제 서로 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뭐 TT 방식 후불 얘기도 나오고 추심 방식도 얘기가 나왔을 때, 바터 개념으로 주고받는 개념으로, 아이 그래 LC까지 네가 양보했으니까 바이오 네가 LC까지 양보했으니까 바이오 네가 LC를 발행해 준다니까 그래 나도 그러면 가격을 조금 양보할게. 뭐 이 정도 얘기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장에 관한 국제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거는 뭐냐면 신용장이라는 것 자체가 서류죠. 그 안에 내용이 많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는 그 지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원칙을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 국제 규칙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UCP라는 거예요. UCP.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해서 한국말로는 신용장 통일 규칙이 있다. 그래서 600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버전 넘버예요. 버전 넘버. 예. UCP라는 게 처음에 제정이 된 게 1933년도거든요. 근데 계속 그동안 뭐 경제 환경이나 아니면 통신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개정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UCP 600 이게 지금 현재 적용되는 버전이고요. 2007년도 그때쯤 개정이 된 거고요. 상당히 오래됐죠. 이제 한 번 더 이제 바뀌겠죠. 그 다음에 ISBP라는 건 뭐냐면 신용장 통일 규칙을 이렇게 보조하는 보조 규칙이에요. 그래서 신용장 심사를 할 때 혹시라도 이거는 요구하는 대로 작성이 된 거야 아닌 거야 혹시라도 신용장 해석에 있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아니면 생긴 그 사례들을 갖다 놓고 앞으로 이런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처리해. 이런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처리해. 하는 그런 사례들을 갖다 놓고 그 신용장 그 해석에 관한 그러한 원칙을 제시한 거다. 그래서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그래서 국제 표준 은행 관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솔루션을 제시한 그러한 보칙이다. 보조하는 규칙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의 신용에 바탕을 둔 거래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지급인은 은행이다라는 거예요. 은행 믿고 거래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용장은 TT 방식 후불이나 추심 방식하고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요? 추심 방식이나 TT 방식 후불은 그거는 바이어를 믿고 외상을 주는 거고 LC 방식은 은행을 믿고 외상을 주는 거다. 결국은 최종 지급인이 누구냐? 신용장 방식은 은행이다. 은행이다. 추심 방식, TT 방식은 바이어다. 그러니까 바이어 믿고 외상 주는 거고 추심 방식이나 TT 방식 후불은 LC 방식은 은행 믿고 외상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예.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예. 궁금하면 물어보고 찝찝하면
확인하자.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